혹시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는데 뱃살은 그대로인가요? 분명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다이어트인데 혈압, 혈당 수치는 그대로인 건 물론이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자주 아프고 기운도 없죠. 사실 이건 살만 빼고 몸을 바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책 내 몸 혁명에서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속 대사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의 체형과 건강을 동시에 되찾아준 실전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단 4주 만에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으로 되돌린 사례들이 정말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감량하는 방법과 함께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숙제였던 다이어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모든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된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체중과 체지방이 늘기 시작했을까요? 살이 쪘기 때문에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고장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몸속에 쌓이겠죠. 과거에는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저장했다가 에너지로 배출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먹고 온종일 앉아있는 현대인에게는 이런 진화의 산물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죠. 비만,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간이 포도당을 배출하거나 만들어내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연료로 쓸 수 있는 건 간 덕분입니다. 그러다 식사를 하면 음식의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췌장이 곧바로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인슐린 덕분에 골격근, 간, 지방 조직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은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죠. 그런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작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식후에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겠죠. 이게 점점 악화되면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데도 혈당은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쉬지 않고 먹는 일과가 나흘만 지속되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식후 고혈당 현상이 나타나죠. 따라서 공복 혈당이 100mg/dl를 넘는다면 곧바로 체중 관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슐린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당뇨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부터 증상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몸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불편해야 바로 치료를 받을 텐데 불편한 증상이 없으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당이 떨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당이 떨어졌나 봐 하며 기운 없고 무기력해지는 가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달콤한 커피 믹스나 초콜릿을 찾게 되죠. 사실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떡이나 과일, 과자같이 혈당을 높이는 간식을 식사 중간에 찾는 것도 의심해봐야 할 증상이죠.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니 객관적 징후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특히 뱃살이 나오고 내장지방 비만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혈압,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공복 인슐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종 대사질환의 뿌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통풍, 지방간을 묶어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따라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다시는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간헐적 단식에도 요령이 있다. 요즘 다이어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짧은 단식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철철 넘쳐 바닥이 젖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막힌 배수구를 뚫어 물이 빠지게 해야겠죠? 우리 몸이 바로 싱크대와 같습니다. 비축된 지방을 충분히 쓰기도 전에 음식을 섭취해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 대부분은 하루 12시간조차 공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첫 식사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셨나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라면 공복 유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12시간 정도의 공복만으로는 인슐린 수치를 충분히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의도적인 공복, 즉 인슐린 호르몬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습니다. 1. 체중 감소. 2. 인슐린 저항성 및 렙틴 저항성 개선. 3. 만성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단백질, 지질, DNA에 대한 손상 감소. 4. 면역력 강화. 간헐적 단식은 대사 유연성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체내 대사 시스템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 45세 미만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단백질 섭취량까지 의도적으로 더 늘리고 운동시켰지만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었는데요. 평소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72시간 이내 짧은 단식을 하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84시간 단식을 시행해본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단식 3일째 되는 날 기초 대사량은 14% 증가했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했죠. 오랜 단식이 어렵다면 격일 단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격일 단식을 시행했는데 하루 평균 섭취 에너지는 37.4% 감소했지만 안정시 대사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 연구 대상자들은 식사하는 날에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잘 먹었는데도 말이죠. 지속적으로 적게 먹으면 몸이 에너지 부족 사태를 눈치채고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만 잘 챙겨 먹다가 간헐적으로 단식하면 몸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안정시 대사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비축된 지방을 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사가 유연해지는 거죠. 따라서 단식하되 먹어야 하는 날에는 잘 챙겨 먹는 간헐적 단식 방법이 좋습니다. 부실하게 먹으면서 단식하면 저칼로리 식단과 차이가 없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격일 단식을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단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려면 단순히 굶는 것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공복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전날 마지막 식사 이후부터 정확히 24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오늘 오후 6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오후 6시까지는 물만 마시며 단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공복 시간을 지킨 후에는 한 끼를 푸짐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24시간 단식은 주 1, 2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법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24시간 단식을 주 1, 2회 실천하면서 나머지 날에는 매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방식, 16대 8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영양학적 지식 없이 단순히 아침이나 저녁을 거르는 형태로 실천하면 사실상 매일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10시간 이내의 식사 시간 동안 단백질과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살 빠지는 몸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면서 다시는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몸의 대사가 바뀌고 무너졌던 건강 지표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다이어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제대로 알고 간헐적 단식을 요령껏 활용하는 것.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만 지켜도 건강하게 10kg을 감량하고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